나는 원래 뭐를 잘하지? 뭐를 쉽게 타고났지? 알고 싶으면 MBTI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완벽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 지식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손이고요. 20년 넘게 이제 인지심리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올 때부터 MBTI를 처음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나온 테스트인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안 하거든요. 점점 지난 몇 년 동안 MBTI를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 선생님들까지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그게 되게 쇼킹했었는데 저는 이 MBTI가 정확한지 아닌지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그게 얼마나 맞는지 틀렸는지 그런 답도 못하는 이유가 항상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르게 나오니까 어떤 때는 맞았고 어떤 때는 틀렸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인간은 매 순간 바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예를 들어 MBTI 한 번을 해가지고 한 번은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다르게 조금 행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MBTI를 생각해서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바뀌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맞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국에서는 재미로만 아니고 혈액형처럼 타고난 능력 그거를 찾으면 성공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뭐를 잘하지? 뭐를 쉽게 타고났지?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알고 싶으면 MBTI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싶어서 MBTI로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심플하게 말하자면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 있어요. 첫 번째가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조금 헷갈린다. 이게 모니터링이고 두 번째 단계가 컨트롤이에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헷갈린다 생각을 했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메타인지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헷갈린다. 지금 이해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컨트롤 행동이 손을 듣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선생님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컨트롤인데 이 컨트롤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 맥락에서 다른 학생들은 다 조용히 있고 다 이해하고 있으면 나 혼자서 바본가? 나 혼자서 이거 모르고 있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컨트롤을 못하는지 왜냐면 임포스터다. 임포스터가 메타인지가 거의 그냥 반대 말이에요. 좋은 메타인지가 있으면 모니터링하고 딱 컨트롤하고 선생님 나 이거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임포스터면은 완벽 가면, 천재 가면, 뭐 다 안다는 가면, 쿨한 척 가면, 타고난 가면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면서 거기서 끝. 컨트롤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헷갈리고 학습도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컨트롤까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월터 미셸이 원래 마시멜로 테스트를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연구를 했는데 어린 남자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항상 어그레시브하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따라가면서 상황마다 봤거든요. 얼마나 어그레시브한지. 근데 되게 좋은 결과 나왔던 게 이 많은 애들이 항상 어그레시브 하지 않다.
그래프 보면은 어떤 때는 aggressive하고 어떤 때 아니고 막 이렇게 딱 나왔어요. 신기한 거는 패턴이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이 선생하고 있을 때 aggressive 하면은 이 선생하고 있을 때도 aggressive 했어요. 그럼 이 애는 선생 앞에서는 aggressive 하구나. 똑같은 애가 친구하고 있을 때 aggressive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미셸이 말하고 싶은 거는 aggressive한 남자애가 없다. 근데 가끔 어떤 애들은 어떤 맥락에서는 그게 나온다. 이런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된다. 어떨 땐 내가 shy하고 어떨 땐 내가 outgoing하고 어떨 땐 내가 좀 불안하고 그거를 알면서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용기를 내서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임포스터 척도가 이제 미국에서 CIS, Clans Imposter Scale 그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당신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편한지 불편한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약간 성공을 하면은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운 때문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누가 다 도와줘서 그런 게 척도에 나타나요. 이게 오리지널 임포스터 척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원래 그 CIS가 20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0개 나와가지고 40점 이상 나오잖아요. 되게 심한 임포스터예요. 31점부터 40까지 하면은 그것도 임포스터거든요. 뭐 20부터 30점이면은 좀 괜찮은 거예요. 임포스터 아닌 거예요. 작년에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학생들이잖아요. 성공한 똑똑한 학생들인데 이 척도를 줬거든요. 1부터 20까지 다 줬어요. 거기는 한 명도 임포스터 아닌 걸로 안 나왔어요. 대부분은 60점을 넘었었어요. 성공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성공했는데 다른 애들 보면은 더 똑똑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다 도시 학생들인 것 같아. 뭐 뉴욕을 잘 알아. 이런 게 다 임포스터를 만들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임포스터들은 숨어 있으니까 그냥 임포스터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 쓴 사람이 미국에서는 70% 정도예요. 근데 임포스터들이 가면까지 숨기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임포스터 척도로 하면은 저도 알거든요. 조금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임포스터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70%가 임포스터로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더 높아요. 아마 80, 90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척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더 높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80, 90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완전히 대답 못하는 게 안 들키고 싶어서 아주 똑똑하게 가면까지 숨길 수 있거든요. 그럼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자기는 임포스터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조금씩 거짓말 속이는 거를 잘할 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아주 심한 임포스터로 나왔을 거예요. 특히 교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면 그냥 운 때문에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임포스터리즘 있다는 게 사람들이 리사는 너무 똑똑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2000년에 교수 됐거든요. 2000년까지 교수 되는 게 쉬웠다. 근데 제가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임포스터죠. 내가 노력한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뭐 잘한 게 아니고 운이 좋게 된 것 같아. 지금은 인정을 조금 하려고 해요. 나도 열심히 했어. 밤새면서 정말 많이 읽었고 실수도 많이 했으면서 계속 또 해보고 또 배우고 이제 와서 그거를 인정 좀 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서 사니까 이제 훨씬 편한 게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실수들을 보여주면서 사니까 불안한 게 없고 들킬까봐 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많이 편해졌어요. 미국에서 클랜스하고 아임스가 처음 이거 발견했었을 때 좋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자들한테 이렇게 좀 대화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와서 원래 임포스터리즘 연구가 성공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여자들, 남자들, 어린아이들, 중학생들 때부터 숨기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엄마니까 학부모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왜 중요한지 더 어린 애들도 배우고 있어요. 나도 완벽해야 된다. 실수하는 거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게 한국에서 애들이 배우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슬퍼요. 왜냐면 한 번 가면을 썼다면 평생 갈 수 있거든요. 더 오래 쓸수록 불안한 마음이 너무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피해하고 싶은, 왜냐면 타고난 게 없다는 것을 들킬까봐 소셜 릴레이션십을 많이 피해하는 그런 문화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셀럽들도 많고 한국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이유거든요. 아이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성공을 할 때마다 불안한 게 더 많아진다. 더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을 못할까 봐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임포스터 증후군의 안 좋은 심점이 성공이거든요. 성공에 겁나는 거. 성공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성공해가지고 인정을 받잖아요. 너 너무 훌륭하다. 완벽해. 뭐 대단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훌륭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거든요. 진짜 임포스터들은 성공을 싫어하거든요. 조용히 성공하고 싶어요. 가면을 스스로 벗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솔직하게 나오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들키기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들키기 학습은 가면 벗고 아무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 안 드러낼 건데 그냥 짧게. 저도 어렸을 때 너무 quiet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잖아요. 오케이, 이 숙제를 내일까지 해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말을 못해요, 아직. 애들 다 나갈 때 이 숙제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끝. 그 용기는 있어요. 그러면 벌써 들켰거든요. 이게 들키기 학습이거든요. 베이비 스텝으로 들키는 거. 그럼 선생님이 리사가 이게 오래 걸릴까 봐 걱정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이 피드백 올 거잖아. 뭐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리사? 그럼 이제 2시간이 약간 벤치마크예요. 근데 못했어요. 2시간 안에. 선생님한테 가서 2시간 안 걸렸고 3시간 걸렸다. 그러면 약간 들키는 건데 완전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나 이만큼 바보다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조금씩 생각해서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누가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리사 가서 물어봐. 가서 말을 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만 알거든요.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여기서 부모한테 말하고 싶은 게 애한테 가서 물어봐. 얼마나 걸리지. 이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언제 물어볼래? 어떻게 물어볼래?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대학교 4학년 애들이 인터뷰를 너무 어려워해요. 많이 긴장도 하고, 근데 긴장하는 이유가 너무 완벽하면 썼으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인터뷰 가면은 엄청 많이 준비했겠죠.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 근데 진짜 인터뷰 할 때 모르는 질문, 새로운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들킬 거니까 패닉을 해요. 막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시간을 어떻게 얻을 건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선 숨을 3번 약간 이렇게 한번 이제 질문 들었잖아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고 그냥 질문이 재밌네. 1분 주세요.
1분을 얻어야 돼요. 인터뷰 하는 사람이 이거를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생각하고 싶구나. 그거는 작은 안전한 들키는 거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럼 1분 동안 원래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생각 조금이라도 날 거거든요. 완벽할 필요 없거든요. 완성된 생각이 아니지만 짧은 1분 안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 엉뚱한 얘기인지 아닌지 그건 소용 안 할 거야. 그냥 이 사람은 그래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보통 하이어하는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계속 이런 것도 학생한테 이렇게 해 인터뷰 때 근데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질문 나오면은 뭐 어떻게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지 메타인지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롤 모델들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면은 부모들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문제가 오랫동안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잘하는 거를 매일매일 똑같이 하잖아요. 애들이 부모 보면은 딱딱딱딱딱 다 완벽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빨리 목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착각해요. 이렇게 느리게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면 오래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에 사람들, 개구리들, 예를 들어 부모들, 대표들, 사장들 똑같이 선생처럼 나도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1시간 우리 생각하자. 그 다음에 만나서 브레인스토밍 하자. 그리고 편해져요. 왜냐면 위에 사람들도 모르면서 자기도 완벽하게 알 필요 없잖아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